오늘이 9월 22일이죠. 이제 9월의 마지막 주는 아니지만 거의 뭐 마지막 주나 다름없는 9월의 말입니다. 9, 10, 11월이 가을이죠. 가을이 막 시작되는 이제 10월달은 가을의 한복판이 되겠죠. 되게 추수가 되는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고 1년 동안 농사 지은 것들을 거둬들이는 기간입니다. 주식시장에서도 가을에는 되게 찬바람 나면 주가 올라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아마 찬바람 나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갈 듯 합니다. 모양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 종목들은 대략 이랬습니다. 종목들은 그 지수는 이제 거의 2100포인트 근처까지 왔어요. 제가 2100포인트가 일단 단기 저항이라 그랬죠. 그래서 2100포인트 근처까지 와가지고 여기를 돌파할까 말까, 좀 쉬었다 갈까? 저는 뭐 쉬었다 간다에 한 표, 그렇게 합니다. 쉬었다 간다에 한 표. 그런데 최근에 수급은 상당히 꾸준히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수급은 이상 없고 기관들은 꾸준히 매수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 2100포인트에서 좀 쉬어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지수가 뭐 중요하겠습니까? 지수야 뭐 올라가거나 말거나, 물론 이제 레버리지 하시는 분들은 지수가 중요하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지수보다는 종목이 더 중요하죠. 저는 최근에 유달리 종목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목이 중요하다. 또 글로벌 증시의 흐름도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미국 증시는 계속 거기서 왔다 갔다 하죠. 크게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고 좀 답답한 흐름들. 미중 무역 협상이 잘 된다 하더라도 크게 올라가지도 않고 안 된다 하더라도 크게 내려가지도 않는 그런 모습으로, 또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하거나 안 했거나 뭐 크게 시장은 반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시장 전체의 흐름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는 그 종목에 신경 쓰자 하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종목에 신경 쓰자. 또 원달러 환율도 이제는 좀 걱정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1220원을 고점 확실히 굳히고 8월달 굳히고 9월달부터 좀 내려오기 시작했는데, 내일 모레 이제 10월달 되면은 더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국제유가도 뭐 등락합니다만은 크게 오르지는 않고 또 내리지도 않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지수나 글로벌 증시에 대해서는 뭐 절대로 비관할 필요는 없지만 또 너무 낙관할 필요도 없다. 아직까지 저는 뭐 경제가 뭐 썩 나쁘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좋은 것도 아니다, 그 정도로 평가를 합니다. 금리를 내리니까 뭐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크게 뭐 리스크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주의 흐름 보면은 대형주는 뭐 삼성전자 좀 올랐고 자동차가 뭐 비교적 괜찮고, 제가 많이 강조드렸던 조선주들 뭐 최근에 쭉 좋죠. 또 네이버 카카오도 제가 뭐 쭉 강조드렸는데 아직까지 급등은 안 나왔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좀 올라온 모습이었다. 네이버도 쭉 올라가고 카카오도 여기서 탁 튀어 올라가면 20만원 갈 텐데 아직까지 20만원 못 가지만 모양 자체는 좋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은행주가 좀 지난 주말에 올랐고요. 또 테마주에서는 역시 뭐 돼지 관련주가 가장 강했습니다. 많은 또 월요일 되면 또 내려갈 것 같아요. 모르죠, 뭐 또 오늘 저녁에 뭐가 나올지는. 근데 일단 돼지 관련주가 일단 제일 강했다라는 거. 날씨가 추워지면 돼지 열병이 끝나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돼지 관련주가 가장 강했고, 남북 관련주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남북주도 지난주 내내 쭉 올라오는 모습. 철도주도 뭐 크게 빠지지도 않고 계속 견조하죠. 뭐 올라와서 빠지지도 않습니다. 대하TI 이런 종목들도 한번 올라오면 빠지질 않아. 그 다음에 뭐 일신석재 같은 금강산주들도 아주 계속 올라가는 중이고, 그 다음에 용평리조트 같은 종목들도 이제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힘차게 좀 힘을 받고 있고, 아난티도 이제 15,000원대까지 올라왔고요. 아직 15만원은 아니네요. 15,000원까지 올라왔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인디에프 같은 개성공단 관련주도 올라왔고, 모양 좋죠? 모양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아직 뭐 큰 재료라고 하는 것은 나온 것도 없는데, 미리 주가가 그냥, 최고치로 막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북 관련주들. 아주 모양 좋고. 정치 관련주는, 홍정욱주가 조금 올라섰죠. 한국 프렌지하고 KNN 조금 올랐었고,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조국 관련주들 화천기계 올랐다 내려왔고, 삼보산업, WFM은 지난번에 뭐 조사받는 것 때문에 폭 내려왔다가 계속 내려가는 중이네요.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교안주도 뭐 바닥치고 좀 꾸준히 좀 올라오는 모습 같아요. 올라오는 모습 같은데, 옛날에 고점까지 못 갔고, 그 다음에 이낙연주도 요즘은 뭐 별로 이제 올라가지 않아요. 한교안 이낙연주가 좀 시들한가요? 이제는 좀 식상했나? 그 다음에 뭐 이재명주도 한번 폭 내렸다가 지금 다시 자리 잡고 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필승 코리아 펀드 관련주들은 이제 오르긴 올라가는데 아주 대통령이 펀드에 가입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엄청난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오테크닉스 같은 것은 아주 꾸준하죠. 꾸준하게 주가 올라가고, 원익 IPS 같은 장비주인데 이것도 모양이 좋습니다. 원익 IPS 모양 좋아요. 유진테크도 좋죠. 이것도 꾸준히 올라가죠. 이런 거 참 좋은 거예요. 조성엔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뭐 아직은 크게 오르지 않았지만 나쁘지 않은 모습. 자, 그런 것들이 좋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뭐 폴드 폰도 뭐 괜찮게 팔린다 그러고. 근데 이제 일본 관련주는 하여튼 뭐 소문에 비해서는 뉴스에 비해서는 별로 시세를 못 냈어요. 어제 그저께 금요일날 좀 목요일날 올라가는 듯 하다가 또 밀리고, 그래서 이쪽은 별로 같아. 또 비메모리도 나쁘진 않은데 뭐 전망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와 가지고 이제는 좀 조정 과정이다라고 하겠죠. LB쌤이나 뭐 네페스나 조정 과정이다. 네페스도 더 못 가죠. 3만 원대 걸릴 것 같아요. 네페스 아무래도. 테스나도 그렇고. 자, 그렇게 지금 흘러갑니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그 다음에 대표 테마주가 이제 태광 같은 이제 조선주 아주 바닥에서 쭉 꾸준하게 올라오죠. 하이로코리아, 성강밴드도 바닥에서 쭉 꾸준히 올라왔고, 지난 주말에는 하이로코리아가 또 급등이 나왔고, 이거 200일 라인을 확 돌파를 해버렸네요. 동성화인텍이 아주 꾸준하게 올라와가지고 전고점을 휙 돌파하면서, 이 원래 전고점 쌍봉 돌파하니까 강력 매수란 말이죠. 강력 매수. 근데 뭐 신고가로 갈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뭐 2만원 가는 건가? 하여튼 뭐 17,000원이니까 관심 가져도 좋겠어요. 동성화인텍, 한국카본도 좀 올라오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쭉 좀 올라오는 중이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5G 종목들은 지난번에 KMW에 대해서 뭐 불협화음이 있었는데 또 아니다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대투하고 지금 막 뭐 싸우는 중인지, 일단 KMW는 아직도 꾸준합니다. 다음에 RFHIC, 요 두 가지는 아직 살아있는 것 같아요. 살아있는 것 같고, 이노아이 리서치, 수진 시스템 이런 것들은 좀 내려와가지고 반등을 좀 하려고 하는데, 조금 아직은 좀 여의치 않은 그런 모습 보이고 있다. 신일산업, 위니아 딤체, 위닉스 이런 것들도 좀 올랐고, 파스코인이 겨울주들이 먼저 올라가나요? 겨울주. 뭐 신일산업은 온풍기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온풍기 바닥에서 올 겨울이 추울라나. 위니아 딤체는 이제 가을철 돼가니까 이제 김장 관련해서 딤체 김치냉장고, 위닉스 이런 건가요? 그 다음에 뭐 파세코는 이제 난로를 주로 하는데, 난로 그와 관련된 것이 조금 하여튼 뭐 좀 지켜보자고요. 또 폴더폰이 좀 잘 팔린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덕산 네오룩스 이런 것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SKC 포럼 PR. 자,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뉴스 좀 보겠습니다. 뉴스를 좀 보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서 가장 먼저 볼만한 것이 미중 무역 협상이 다시 난기류다. 스몰딜도 물 건너 가는 건가? 뭐 그런 얘기인데, 이거는 완전 뭐 꼭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제목이 조금 자극적입니다만은.
중국의 실무협상단이 미국 농장 방문을 취소했다 그래요. 원래 방문을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취소하고 귀국해버렸다. 그래서 양측의 그 이견이 표출된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또 트럼프가 내가 원한 건 빅딜이다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참 지난 주말에 이제 금요일날 많이 다 반영된 겁니다만은 금요일날 이제 뉴욕 증시 중에 나왔던 얘기죠. 뉴욕 증시 오픈 중에 나왔던 얘기인데 그치만 뭐 별로 안 내렸죠. 그래서 중국 대표가 이틀간 실무협상을 잘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농장을 방문하려고 했는데 그 계획을 취소하고 조기 귀국을 했다. 이것도 왜 조기 또 귀국한 거야? 근데 뭐 그런 얘기가 또 있어요. 결국 뭐 내용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미국 대두하고 미국의 콩하고 돼지고기를 취소를 부과하면 구매 재개를 하겠다 그랬는데, 그리고 또 미국도 추가 관세를 보름 정도 늦추는 승인을 보였는데,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무역대표부가 437개 품목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잠정적으로 면제키로 했다고 해가지고 중국 애들 조금 이제 화해하고 뭐 이런 분위기였단 말이야. 분위기 좋았죠. 근데 왜 또 농가 방문을 안 했을까? 농가 방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차가 고장났나? 그리고 난 다음에 하여튼 협의는 잘했다 이거죠. 협의를 잘했는데, 그리고 트럼프가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가 호주 총리하고 정상회담 하고 난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우리 농산물을 사들이기 시작했고 매우 큰 규모다.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다. 뭘 원하는 게 도대체? 내가 원하는 것은 빅딜이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또 빅딜 얘기한다 그죠? 부분 합의가 아니라 완전한 합의를 원한다. 컴플리트. 그것을 원한다. 대선 이전에 합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왔다 갔다 해요. 그죠? 대선 이전에 합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왔다 갔다 하니까는 그렇지 뭐 알 수가 없어. 백악관의 경제고문인 마이클 필스버리 허드슨 연구소 중국 전략 연구소장 이 이제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중국과 무역에서 압력을 자제해 왔으며 미국은 아직까지 중국의 낮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앞으로 50 내지 100% 늘릴 수 있다. 뭐 50 내지 100%요. 그 뭐 죽으란 얘기야 뭐야. 하여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들이 좀 악재가 됐다는 얘기예요. 뭐 근데 아직도 10월 달에 고위급 회담은 그대로 한다라고 얘기하네요. 10월 달에 고위급 회담은 그냥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농장 방문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중 양국은 이제 결론은 거예요. 미중 양국은 이번에 농가 방문 그 불발에도 불구하고 고위급 무역 협상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10월 고위급 회담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했거든요. 10월 고위급 회담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 얘기 뭐냐면은, 하여튼 농가 방문을 왜 안 하고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트럼프가 또 이제 기분 나쁜 얘기 하니까 그랬겠지. 뭐, 언제까지 대선 전에 꼭 합의할 필요는 없다 생각한다. 이렇게 했으니 건데, 하여튼 10월 고위급 회담에는 문제가 없다 그랬으니까, 아직 스몰 딜 가능성이 남아있는 거죠. 남아있다. 그래서 아주 나이스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갑자기 세계 정치가 약해지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고 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좀 괜찮은 부분이다. 그래서 그렇게 보자고요. 그러니까 내일 조금 시장이 약간 전체적으로 조금 좀 조정을 받을 수 있겠는데 큰 조정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돼지열병이 모두 음성이라 나왔네요. 음성이. 양성이 나와야지 이게 돼지 수혜주에 좋은데 돼지열병 신고가 모두 음성이다라고 발표돼서 음성이다.
그러면은 지난 주말에 이제 주가 쫙 올랐던 것도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아주 좀 머리도 아프죠. 지난 주말에 돼지 관련주들이 이제 많이 올라가면서 마감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냥 던지고 가자 그랬죠. 돼지주들은 좀 던지고 가야 된다. 주말 동안에 뭔 일이 날지 모르니까 돼지주는 일단 던지고 가자 그랬잖아요. 제가 던지고 가자 그랬는데 어쨌든 호재 때는 팔아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스팟 호재죠. 스팟 재료주들은 어떻게 되냐면 재료주들의 매매는 급등시 무조건 매도, 급락시에는 매수. 이게 좋습니다. 급락시에는 매수. 이게 하루 걸러서 재료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리고 가령 뭐 돼지열병 확진이 된다 하더라도 빠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돼지열병이 아니다는 얘기죠. 열병이 아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돼지열병이 아니다는 얘기죠. 돼자가 됐네, 돼자열병? 그래서 돼지열병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내일 아침에 이거, 밤사이에 특별한 얘기만 없다면 또 이것도 급락하게 생겼어요. 그 방은 내일은 재밌겠다? 네. 그쵸. 하여튼, 제가 강조드렸지만, 이런 돼지열병 같은, 오래가는 재료가 아니라 스팟 재료죠, 스팟 재료. 이런 스팟 재료의 종목들은 급등시는 무조건 매도야. 제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혹시 돼지열병 갖고 있으면은, 금요일날 고점에서 다 팔아라 그랬죠. 팔아라 그랬습니다. OS 또 한 번 이제 강조드렸죠. 이거 팔고 넘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돼지열병으로 판명 나더라도 월요일날 되면 또 매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토일 쉬고 나면 월요일날 되면 또 매물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또 음성으로 나왔으니까 뭐 내일 아침에 개발학으로 출발하겠죠. 근데 또 밤새에 또 뭐가 나올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하여튼 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이제 개발학 출발이야 이거는. 그래서 그렇고 근데 또 이제 돼지열병이 이게 금방 또 마무리되는 것도 아니에요. 금방 마무리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또 많이 내려가면 한번 또 사볼만 합니다. 돼지열병이라는 게 이게 중국에서도 봤고 뭐 글로벌 세계적으로 봤지만 금방 마무리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빠지면 또 한번 사볼만 합니다. 방역주도 같이 빠질 거예요. 이제 태풍 끝나면 방역을 대대적으로 한다는 얘기 나왔지만 그래도 빠집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좀 있다가 하여튼 이게 뭐 운빨인데 제 얘기들 하면 돼요. 그냥 급등시는 매도, 급락시는 이제 천천히 하면 매수. 천천히 이게 맞아요. 이게 이제 조금 경력이 좀 작은 분들은 이게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런 이제 스팟 종목들을 매매해 본 결과, 하여튼 급등 시에는 일단 매도하고 봐야 돼. 근데 이게 이제 돼지열병 같은 게 하루 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니까 또 많이 조정받고 나면은 다시 매수에 들어가야 돼요. 좀 쉬고 나면 한 일주일 동안 쉬었다. 그러면 그냥 아무도 모르게 한번 탁 매수해 보는 거야. 한 일주일 동안 잠잠해. 돼지열병이 이게 안 나와. 그러면 그때 한번 주가도 한번 내려와 있겠죠. 그러면 한번 탁 매수했다가 뭐 안 가면 팔고 뭐 이렇게 하면 되니까요. 잘하면 한번 갈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뭐 대북주는 내일 괜찮겠죠.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가 이제 정말 운명의 한 주예요. 운명의 한 주. 바이오가 운명의 한 주입니다. 바이오. 이번 주가 운명의 한 주예요. 바이오는.
이번 주에 아주 중요한 글로벌 임상이 줄줄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한 주가 되죠. 글로벌 임상 결과. 아시겠지만 이제 과거를 또 한번 돌아본다면 3월 31일 날 고롱생명과학의 인보사 K주 허가 취소가 됐고 6월 달에는 또 리보세란이 미국 그 FDA 허가 신청 불발이 됐고 그 다음에 8월 2일 날에는 팩사백 신라젠의 팩사백이 임상 3상 안 된다. 이거는 뭐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됐고 가치가 없다 그래 조기 종료가 됐고 그 다음에 또 7월 3일 날에 한미약품의 HM125 뭐 525 12525 요게가 이거 뭐 그냥 가져가라 권리 반환해 버렸고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 뭐 분식 얘기가 있었고 이런 이제 총체적인 정말 난국 총체적 난국이었죠. 바이오가 정말 바람잘날 없는 바이오였는데 근데 이번 주에는 꽤 기대감이 있습니다. 기대감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헬릭스미스예요. 헬릭스미스. 최대 관심사가 헬릭스미스입니다. 헬릭스미스의 임상 3상이 성공할 것인가? 이거예요. 헬릭스미스가 뭐냐면은 그 헬릭스미스의 임상 3상 결과 발표가 있단 말이죠. 이번 주 중에 발표되는데 당뇨병성 신경병적 치료제 후보 물질인 엔젠시스 이제 옛날에 VM은 이제 바이로메드 때 그죠? 바이로메드 202 VM 202 요거의 이제 톱라인 발표다. 톱라인 요게 이제 그 재료가 23일부터 27일까지 이번 주 내내 이제 성과에 대해서 임상 성과에 대해서 발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임상 성과가 이게 이제 헬릭스미스 가장 중요한데 임상 성과가 말이죠. 예를 들어 실패한 걸로 판명 실패라고 나온다면 이건 뭐 다시 한번 바이오에 그냥 메가톤급 악재가 되죠. 실패라고 발표된다면 요거는 또 이제 폭탄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성공인지 실패인지가 잘 모르겠다 하는 경우에도 이건 폭탄입니다. 폭탄이 될 거예요. 근데 폭탄이 아니라 이제 성공했다 그러면 이제 그 좋은 재료가 되겠죠. 성공했다 그러면. 그래서 실패는 뭐 말할 것도 없이 폭탄이 될 것 같고 이건 뭐 성공인지 실패인지 잘 모르겠다는 얘기는 실패랑 비슷한 겁니다. 그런 거고. 근데 이제 최근에 외국인 기관들은 공매도를 많이 늘렸어요. 헬릭스미스에 대해서. 공매도를 많이 늘렸단 말이죠. 그 실패에 베팅하는 분위기다. 헬릭스미스에 대해서. 근데 뭐 내용은 알 수 없는 거죠. 주가는 올라왔고, 일단 공매도를 늘리면서 실패에 베팅하고, 내가 이제 20만원을 일단 팔자 그랬지, 그래서 헬릭스미스는 제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일단 20만원 매도, 이렇게 얘기했죠. 알 수 없으니까. 아니면 물량이라도 줄여놓자. 20만원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정말 알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보니까 투자자들이 이제 최근에 공매도를 내렸고, 그리고 4거래 연속 하락을 했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4거래일 동안에 900억하고 246억 정도 매도를 했다. 순매도를 했단 말이죠. 898억, 246억 순매도했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주가의 모양이나든가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의 투자 행태를 보면은 조금 실패 쪽으로 좀 기우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인데, 근데 뭐 또 알 수 없는 거죠, 그거는.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매도가 많이 나왔을 수 있으니까 실패인지 성공인지는 가봐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분위기는 뭐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수급을 보면 분위기 좋은 편은 아니지만, 일단 뭐 성공인지 실패인지는 가봐야 하는 거니까, 가보자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헬릭스미스 가장 하여튼 중요해요. 최대 관심사가 헬릭스미스의 이번 임상 3상 결과 발표. 그 다음에 이제 코롱 티슈진의 인보사케이도 임상 3상을 재개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재개할지 여부가 이제 이번 주에 확정된다 그래요. FDA 3상 추가 다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발표된다 그러죠. 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27일 날 대장암 치료제 아바스틴의 3상 결과 발표된다 그래요. 이건 이제 바이오 시밀러죠.
대장암 종양 질환 치료제 아바스틴의 바이오시밀러 결과 발표된다 그래요. 그래서 코롱 티슈진하고 삼성바이오하고 헬릭스미스 요 세 개가 지금 이번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잘 지켜보자 하는 게 또 이번에 바이오가 이번에 또 이제 이번 주에 그래서 뭐 이번 주말 어쩌면 이제 금요일쯤 발표될 수 있습니다. 금요일날 이제 와장창 발표될 수가 있고 그래서 금요일날 와장창 호재가 나온다면 10월달에 바이오는 좀 좋아질 거고 와장창 악재가 나온다면 한 번 더 또 폭탄 돌리기가 한 번 더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잘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돼지열병하고 바이오 요거가 이제 중요한 이제 두 개의 중요해지 그죠? 돼지열병 바이오 요 두 개고 그 다음에 이제 남북경협 돈벼락님 그래서 요 세 가지예요. 돼지열병, 바이오, 남북경협 요 세 가지인데 남북경협은 아시다시피 지금 뭐 잘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금요일날 김명길 대사가 드디어 이제 말을 시작했습니다. 속보. 우리 속보 좋아하죠. 속보. 북한의 김명길이가 리비아식을 비판한 트럼프에 대해서 환영한다. 북미 협상을 낙관한다. 이런 또 발표를 했어요. 김명길. 김명길이 이제 이번에 비건의 파트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죠. 김명길 북미 협상 수석 대표가 담화문을 통해 가지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리비아식 모델을 대체할 새로운 방법을 언급한 것을 환영한다. 협상 결과를 낙관하고 싶다. 북한에서 처음으로 이제 환영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북한에서 처음으로 북한의 대표 북미 협상 대표가 처음으로 트럼프를 좋아한다, 미국을 환영한다, 협상 결과를 낙관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뭔 얘기를 했냐면 볼턴이 이제 잘리고 난 다음에 트럼프가 어쩌고저쩌고 막 불만을 얘기하니까 트럼프가 뭐라 그랬냐면 볼턴의 리비아 모델 때문에 시간만 낭비했다라고 이제 비판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가 이제 그래서 트럼프가 아마도 호주 수상하고 뭐 한다며 얘기 나왔던가? 그래요.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가 했던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를 수용하는 듯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용하는 듯한.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면 그래요. 먼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유화 메시지는 볼턴을 잘란 거죠. 지금 이제 실무 협상을 시작하자라고 북한이 이제 실무 협상 시작하자라고 얘기하니까 트럼프가 가장 먼저 한 게 트럼프 볼턴 해임 이렇게 발표를 했죠. 볼턴 해임. 북한이 실무 협상 시작하자라고 발표하니까 트럼프가 볼턴 해임했단 말이죠. 볼턴을 해임하고 나니까 볼턴이 뭐라 그러냐면은 트럼프는 북한을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트럼프가 뭐라 그랬냐면 아까 얘기한 식으로 트럼프가 볼턴의 리비아 모델 때문에 시간만 낭비했다. 이렇게 또 응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김명길이가 트럼프 화이팅, 트럼프 화이팅 뭐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또 트럼프가 뭐라 그러냐면 김정은과는 케미가 맞는다. 이렇게 또 얘기했단 말이죠.
이게 쭉 일련의 사건들이 지난주하고 이제 이번 주 토요일까지 있었던 일이에요. 토요일까지 쭉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서로 주고받거니 하면서 이제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 중이다는 거죠. 그래서 북미 그 실무협상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트럼프가 연일 유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트럼프가 새로운 방법, 뉴 메서드를 꺼냈다. 이건 새로운 메서드. 이거는 이제 김정은의 새로운 길과 뭐 비슷한 얘기죠. 김정은의 새로운 길.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엔 그 트럼프는 새로운 방법, 뉴 메서드 얘기죠. 새로운 방법. 새로운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새로운 방법을 꺼내면서 북한이 원하는 단계적 비핵화를 미국이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를 오케이 받아들이겠다. 이런 얘기죠. 의회 전문지 더 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일이면은 이제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백악관에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회담에 앞서서 회담을 하기 전에 기자들한테 이 나라에 적어도 3년 동안 일어난 가장 좋은 일은 내가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3년 동안의 가장 훌륭한 업적이 내가 북한하고 평화 대화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 굉장한 거잖아요. 아니 지난 3년 동안의 트럼프 최대 업적이 북한을 갖다 거론하고 있다는 거죠. 나의 최대 업적은 북한하고 지금 평화로 가고 있다는 거. 북핵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지켜볼 것이며 해결될지 해결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나는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겠다. 그렇지만 그 사이 오랫동안 핵실험이 없었다고 외교적 성과를 과시했다. 트럼프의 이런 발언은 실무 대표인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리비아 모델을 대체할 새로운 방법, 뉴 메서드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힌 데 대한 화답이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볼튼을 딱 쫓아내고 볼튼의 리비아 모델을 비판하면서 나는 볼튼의 리비아 모델 때문에 시간만 낭비했다 생각한다. 뉴 메서드, 새로운 방법을 나는 찾겠다. 새로운 방법으로 가겠다. 라고 얘기를 했고 새로운 방법 가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제 리비아 모델 같은 거 안 한다. 빅딜 같은 거 안 한다. 이제 그런 거 안 해. 새로운 뉴 메서드로 가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김명길 대사가 환영이다. 환영한다. 그렇게. 그러니까 김명길 대사가 환영한다. 그러니까 다시, 나는 역시 말이야. 3년 동안의 최대 성과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맺은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김 대사가 아까 얘기한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새로운 방법, 뉴 메서드는 어떤 의미가 함축되는지는 내가 알 수 없지만, 북미 쌍방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으며 실현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라는 취지가 아닌가 싶다. 이게 뭐냐면은 그 얘기죠. 북한이 계속 얘기하는 단계적 비핵화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거죠. 단계적 비핵화. 그래서 단계적 비핵화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렸다. 그러니까 뉴 메서드라고 하는 것이 결국 단계적 비핵화 아니겠냐. 예.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빅딜 어쩌고 뭐 리비아 모델 이것 때문에 시간만 낭비했다. 시간 낭비. 그래서 뉴 메서드 새로운 방법은 뭐냐? 결국 단계적 비핵화라는 얘기죠. 빅딜이 아니면 뭐 스몰디로 가는 거지 뭐 뻔한 거 아닙니까?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관련해 언급한 새로운 길, 새로운 방식이라는 것이 단계적 비핵화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진단했다. 21일 날은 이제 토요일이죠.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조셉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차석 대표,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나 비핵화 최종 단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앞으로 나아가면 미국도 동시에 그럴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다. 이 얘기는 새로운 방향의 첫 단계는 지난 2월 달에 하노이 회담 때 나왔던 북한이 제시한 영변 핵시설 폐기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니까 일단 북한은 똥차를 새차로 바꾸는 겁니다. 일단은 미국은 북한의 영변
폐기를 받아들이겠다 이 얘기입니다. 영변 폐기를 받아들인다. 사실은 제가 볼 때도 영변 폐기만 하더라도 대단한 거 아닌가요 이거?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실제로 북한이 영변 폐기에 들어간다면 그건 대단한 거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냥 뭐 핵실험장 폐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까짓 거 뭐 다시 파면 되는 거지 뭐. 그렇지 않나요? 근데 영변을 폐기한다는 것은 그건 대단한 것 같아. 영변을 폐기하는데 이것을 감시 감독할 미국의 관리들이 간다. 미국 관리들이 이제 북한 평양에 주둔한다. 이거 상당한 거죠. 이거는 이렇게 간다면 정말 대단한 거다. 지난 하노이 회담에서 북미가 영변 플러스 알파와 제재 완화를 놓고 큰 견해차를 보이면서 결렬했다. 북미는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방식인 스몰 딜과 미국의 일괄 타결 비핵화 방식인 빅딜이 절충점 찾지 못해가지고 노딜로 끝나는데 아마 이번에는 빅딜과 스몰 딜 사이에 절충점이 나올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은 당시 모든 영변 핵시설의 폐기와 검증에 대한 상응 조치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중에 2016년 이후에 민생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의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 그러나 미국은 그에 상응하는 북한의 진전된 비핵화 조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제재 완화 조치. 그러니까 이제 결국 여기서 이제 접점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국의 체면을 좀 세워줘야 되니까 북한이 하노이 회담의 영변에다가 조금 플러스 알파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때 이제 트럼프가 뭐 강선인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강선. 이게 이제 언론에 보도된 거니까 결국 체면이 중요하잖아요. 체면. 정치가들은 이제 명분과 체면인데 명분과 체면이 중요한데 체면. 대통령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트럼프의 체면을 세워주려면 영변 플러스 그때 얘기했던 강선, 영변 플러스 강선을 갖다가 이제 들어줘야겠죠. 그래 강선까지. 그러면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내가 하노이 회담에서 우리가 결렬된 건 강선 때문에 결렬이 됐는데 그 북한을 굴복시켰잖아. 내가 강선까지 해줬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 강선은 영변에 속하는 건데 뭐 똑같은 거야. 서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영변하고 강선하고 붙어있는 거 다 영변이 그게 다 영변이지 뭐. 해가지고 영변 강선을 다 이제 통째로 폐기시키면서 뭐 유엔 제재 결의 그걸 갖다가 이제 얻는 거 이런 식으로 가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저 뭐 생각은 그런데 어찌됐지 가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뭘 이제 아까 얘기했던 유엔 제재 조치 뭐 해제라든가 한미연합훈련 대폭 축소라든가 그다음에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가 뭐 개성공단 재개 이런 것들은 뭐 해제가 되지 않겠나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도훈 본부장이 이제 미국에 가 있는데 스티븐 대표하고 이제 면담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재미있죠. 북쪽에서 계속 신호가 오고 있다. 고 언급을 해서 새 방법에 대한 논의가 오고 가고 있음을 관측했다. 그러니까 이제 실무협상 하기 전에 이미 실무협상 하기도 전에 이제 물밑 대화에서 이제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리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실무회담에서 거의 초안을 갖다가 다 완성 후에 정상회담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정상회담이 뭐 나가리 될 일은 없겠죠. 3차 정상회담. 그래서 3차 정상회담은 열린다면 무조건 성공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겁니다.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미국이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 비핵화는 수용한 것 같다. 근데 북한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제재 완화를 해줄지는 미지수다. 저도 북한이 미국이 제재 완화를 해준다 그러면 정말 이건 괜찮겠죠. 그죠? 근데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 같은 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모양이에요. 주한미군의 철수나 한미연합훈련 중단 같은 정도는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여튼 뭐 아직은 뭐 확실히 알 수 없는데, 또 북미가 어떤 카드를 꺼낼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재 완화가 가장 중요하겠죠. 제재 완화가 가장 중요하다. 제재 완화를 해주느냐 하는 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옛날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제재를 완화했어. 근데 북한이 핵 제거를 그 약속대로 잘 안 해. 그러면 이제 그 풋백 하면 풋백. 그러면 제재를 다시 시작한다.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죠? 그렇게 하면 되니까 미국으로 봐서는 뭐 남는 장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미국은 미국한테는 유리한 장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서 결국 이제 제가 강조했던 대로 뭐 돼지열병도 좋아요. 돼지열병 근데 요거는 이제 스팟 뉴스죠. 스팟 뉴스이기 때문에 별로 못 먹습니다. 스팟 뉴스. 스팟이 아니라 스팟. 일시적 재료. 스팟 뉴스라서, 스팟 재료라서 이렇게 크게 못 먹는다는 거죠. 먹기 쉽지가 않다. 이번에 또 이제 음성이라 있고, 그리고 다른 재료들은 별로 없고, 또 이제 경기가 아직까지 회복된다고 할 수는 없어요. 좀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더 나빠지는 않는데 회복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유일한 재료고 또 유일한 테마, 수익을 낼 수 있는 테마는 결국은 남북재료밖에 없다. 남북재료. 그리고 남북재료주가 이번에 진짜로 성공적으로 정상회담이 된다면, 이게 시작이 된다면 적어도 한 3년 동안 대박 테마가 됩니다. 3년 동안. 그리고 일단 이제 짧게 봐서는 이제 정상회담 3차 정상회담은 성공적이다라고 본다면, 이 정상회담을 보고 3개월 투자도 좋다 이거죠. 3개월 투자도 매우 성공적인 투자가 될 것이다. 확실한 투자라는 거죠. 정상회담이 언제 열릴지 모르겠지만 정상회담이 열리는 기간까지 한 3개월 본다고 하면 그 3개월 동안의 투자, 이것도 아주 상당히 괜찮은 투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 11월 달이나 뭐 길게는 12월 달까지 그렇게 보시면서 남북주 보시면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또 한번 여러분한테 광고하는 것은 여우의 그죠? 여우의 소중한 내 딸린 지금 가입해도 늦지 않아요. 지금 가입이 가장 좋아요. 가장 좋습니다. 소중한 내 딸린, 아이고 소중한 내 딸이죠 진짜. 지금 가입이 가장 좋습니다. 조금 늦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그래봐야 얼마 안 올라왔어요. 얼마 안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뭐 항상 일관되게 똑같은 상품을 똑같이 합니다. 똑같은 상품을. 이게 뭐 장중 공개 방송 한다 그래도 싸게 하지도 않고요. 저는 장중 공개 방송이나 뭐나 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더 할인되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남북주로 들어오시라. 주가 별로 안 올랐어요. 인천여고 스마트 방송 2개월입니다. 2개월인데 2개월을 66만원에 2개월 66만원. 더 싸게 없습니다. 저는 2개월 66만원. 항상 똑같죠. 그리고 ARS는 023490에 4484 이거니까 바로 가입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참고로 지금도 수익이 많이 났어요. 지금도 수익 많이 났는데 그 수익 난 내용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9월 18일 날 지난주 이번주에도 그러니까 9월 18일이면 엊그제 수요일 날 일신석재를 매도해서 46% 수익이 났습니다. 뭐 거의 고가로 와 있죠. 일신석재가 역사적 고가로 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대하TI는 뭐 최근에 많이 올라왔죠.
이것도 41% 수익 내고 팔았어요. 부산산업은 이번에 가장 잘 올라온 종목이죠. 이거 48% 수익 났습니다. 9월 11일 날. 그러니까 지난주 그 추석을 전후해 가지고 추석 전날부터 시작해서 벌써 40%짜리 3개가 나왔어요. 부산산업, 대하TI, 일신석재. 이게 계속 나옵니다. 제가 팔고 다시 샀어요. 다시 뭐 대하TI도 다시 샀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방에서 대박이 나와요. 네, 덤비랑님, 몽림님, 하여튼 우리 방에서 가장 활동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네요. 네, 내일도 좋을 겁니다. 더블로맨님. 그래서 더블로맨님도 더블 내시고 우리 방에 들어오신 분들 다 한번 대박 날 겁니다. 작년에 그랬던 것처럼. 욕심은 건물님, 예. 그래서 이제 남북주에 물려있는 분 있잖아요. 물려있는 분들은 특히 요우가 남북주의 시조세죠. 시조세. 남북주의 시조세라 그럽니다. 시조세. 남북주의 우리가 뭐 남북주를 처음 시작한 전문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아직도 남북주의 심취해 있는 아주 열공하고 있는 전문가란 말이죠. 그래서 남북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여우한테 와라. 인천여우. 그래서 시조세라 그럽니다. 시조세. 그래서 제가 가장 남북주는 잘 알고 있으니까, 깊이 알고 있으니까 남북주가 될 것 같다. 작년에 급등했던 것만큼 올해 또 한 번 급등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우한테 와가지고 여우와 같이 이 시조세가 날아가는 쪽으로 시세가 난다. 그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인천여우가 날아가는 쪽으로 시세가 나더라는 얘기요. 그 말이 뭔 말인지 잘 아셔야 됩니다. 저는 너무 오랫동안 들고 가지는 않습니다. 한 40%에서 한 70% 정도 수익이 나면 팔아줘요. 팔아주고 아직 안 움직인 쪽으로 날아갑니다. 급등한 건 차익 실현하고 아직 못 오른 남북주에 가서 시세를 낸다. 그리고 지난번에 차익 실현한 거 다시 산다. 예, 직장인들 아주 좋죠. 제가 직장인들을 위해서 이제 문자를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자. 제가 보시면은 우리 방의 특징이 라이브 방송도 합니다마는 문자 서비스를 아주 강력해요. 그 다음에 와우 밴드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전혀 불편하지 않게 반드시 종목의 매매는 문자로 자세히 즉시 그렇게 보내드립니다. 문자로, 휴대폰 문자로. 보냅니다. 또 동시에 시황을 아주 길게 또 밴드에다 올려드려요. 밴드에 올립니다. 예, 아난티가 좋죠. 아난티. 요즘 아난티도 잘 올라오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제 방송 나가서 아난티 한번 추천했잖아요. 그때 언제? 꽤 좀 됐죠. 지난주 초인가? 지난주인가? 하여튼 그때 지난주 월요일날 나가서 했구나. 지난 월요일날 아난티 제가 방송에 나가서 추천했죠. 방송에서. 얼마에 또 추천했냐면은 주식이라 했던 오를 종목을 추천해야 되죠. 오를 종목을. 그때 이제 월요일이 언제 나왔더라 제가.
추석 전에 나갔나보다. 전에 이때쯤 나갔나보다. 추석 전에 나갔나봐. 기억이 잘 안 난다. 추석 전 월요일날 나갔나요 제가? 요날 나갔나? 요날 나갔던 것 같아. 그죠? 그때 12,000원 안 됐으니까 주가가 12,000원 안 될 때 제가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요때 이제 추천해가지고 12,000원 밑이었는데 지금 15,000원까지 왔으니까 그 사이에 3,000원 올라간 거거든요. 3,000원 아난티를. 네. 그 사이에 3,000원 올라갔어. 그러니까 그 제가 시조세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시조세다. 시조세가 새가 날아가는 쪽으로 시세가 난다 하는 게 제가 이제 언급하는 쪽은 꼭 그 다음에 주가가 쭉 올라갑니다. 우리 방에서 또 사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남북주가 좋다고 생각하고 남북주가 시세 날 거다 생각한다면 요한테 와야 된다는 얘기죠. 요한테. 그래서 요한테 와야 된다는 거고 요한테 오는데 저는 뭐 항상 똑같아요. 무슨 장중 공개 방송 한다고 해서 싸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2개월짜리가 항상 66이에요. 한 달에 33. 한 달에 33. 똑같으니까 요거 이제 ARS 3490에 4484 일로 들어도 되고 여기 이제 구매하기 클릭하고 여기 밑에 구매하기 클릭하고 들어오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면 된다. 아니면 뭐 1599에 0700도 되고요. 요거는 이제 고객 상담원이 나오죠. 고객 상담원 1599에 0700 이것도 좋고 전화전화 안 되면은 이 ARS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ARS 그냥 터치만 하면 되니까 일로 가입하셔도 되고요. 해서 가격 비싸지 않으니까 요거랑 한번 이번에 남북주로 대박 한번 내보자.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내일 아침은 남북주가 아침에 갭상승한다 하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갭상승하면은 조금 기다렸다가 조금 늘림목 줄 때 내일 아침에 급등 출발하면 대략 한 9시 20분쯤 눌림목에 사세요. 눌림목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만약 급등 출발한다면 9시 20분쯤에 눌림목에서 매수하자. 네. 목님님, 그렇죠. 크라운 혜태. 그렇죠. 우리 방 또 단골 종목이었죠. 크라운 혜태가. 자, 오늘 밤 방송은 요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다행히 뭐, 태풍도 큰 피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밤, 거룩한 밤 되시기 바라겠고, 갭상승해도 팔면 안 되죠, 지금 팔면 안 됩니다. 팔기에는 너무 빨라. 아직은 아니에요. 지금 뭐 팔기에는 너무 빠릅니다. 예, 좋은 밤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내일을 많이 기다렸을 겁니다. 남북주 하시는 분들 내일을 많이 기다렸을 텐데 이번 주에 정말 좋은 성과 내시기 바라겠고 또 실무회담이 곧 발표될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마 내일 오후에 발표되지 않을까. 내일 오후에 발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일 오후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오후에 발표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이번 주 내내 멋진 주간 될 거예요. 그래서 내일 오후에 발표된다면 내일 아침에 사는 게 맞다는 얘기죠. 요 방에 들어오면은 신입 회원들 바로바로 제가 종목들 뿌려줍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